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3강으로 인사드리게 됐네요. 자, 3강의 내용은 학원 산업에서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 중에서 바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 2강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우리 이용자 말고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 강사님들, 아니면 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 이분들의 개인정보를 학원에서 운영하실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도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Q&A를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Q&A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선생님을 채용하신다거나 신입사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뭐를 받죠? 맞아요. 입사지원서, 이력서를 받지요. 그러면 이력서를 받을 때 입사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물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입사지원서라 그러면 우리의 많은 개인정보가 총망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쉬운 예로 우리의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정보도 들어가고요. 사회적인 정보도 들어가죠. 근로정보도 들어가고 학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교육 정보들이 함께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을 물어보니까 역시 인적사항도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벌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총망라하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정보 수집하는 거니까 동의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되나?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다시 입사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네, 답은 아닙니다. NO였어요. 우리가 2강에서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라고 했었죠. 그게 어떤 경우였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법령에서, 다른 법령에서 어떠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법령을 먼저 따른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돌려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억나시죠? 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에도 포함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근로기준법을 보면 여기 근로기준법 제41조와 제48조를 보면 이 많은 수집 항목들은 수집이용 동의서가 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사지원서엔 모든 걸 다 적어서 내라고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겠죠? 여기 보이는 이 수집 항목 등을 제외하고 여기 보이는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혹시 우리 2강에서 했던 거 다시 되풀이해 볼까요? 자,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 정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자, 그런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곳에서는 수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내용을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자, 우리가 근로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와야죠. 4대 보험도 해줘야 되고요.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입사 지원서를 냈다라고 하는 건 아직 흔히 말해 우리 식구가 아닌 거죠. 아직 우리 직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근데 주최자가 제가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이렇게 별도의 동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받아도 될까요? 네, 안 된다고 했었죠. 민감정보는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겠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동의와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 우리가 달라고 안 했는데 자기가 써서 주면 어떡해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의 양식을 따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만의 양식을 따로 이력서 양식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사 지원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안 뽑을 거예요. 우리랑 안 맞아요. 자, 이렇게 채용 불합격자의 개인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정보 주체자의 자발적으로 제공한 거니까 개인정보 주체가 우리한테 준 거니까 이거 언제까지고 계속 보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건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채용 절차와 관련한 처리 목적이 모두 종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파기하라고요? 지체 없이. 여기서 이는 5일 이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채용 불합격자들 말고 우리 선생님들 얘기를 해볼까요? 인사급여 등을 위해 재직 중인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 인사나 급여 같이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또 한 번 받아야 될까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답은? 네, 노입니다. 하지만 건강정보나 범죄 경력이나 민감 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할 때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지 더 살펴볼까요? 계속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인사 관리를 위한 경력사항이라든지 교육 내용 등을 작성해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한대요. 그럴 수 있죠. A 선생님은 어떻고 B 선생님은 어떻다. 우리 원장님들 기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 개별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이거 우리가 근로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정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하시지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자, 이것은 필수적인 정보일까요? 답은 네, 맞아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감 정보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근로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 무엇들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홍색의 박스를 봐주세요. 자, 근무 적성 평가, 연봉 계약, 인사 발령, 아니면 교육 훈련, 복리 후생에 관련한 이 일말의 모든 내용들은 모두 다 우리가 필수적인 정보로 수집하고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근로자의 현황을 게시할 때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내용을 우리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을 수집할 때는 따로 동의가 필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민감 정보는 동의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나온 말이었고요. 그럼 이 말은 뭐냐? 근로자의 현황. 어떤 학원에 가면 A 선생님의 학력, A 선생님의 경력, 이 사람의 뭐 관련한 책 저서 내용들 이런 게 학원 게시판에 떡하니 부착되어져 있고 학원을 홍보할 때도 우리 선생님들 프로필 사진과 함께 막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수 정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인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강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3강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무적인 내용들 위주로 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강 내용, 근로계약을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들, 자, 근무 적성 평가 있었고요. 연봉계약이 있었고요. 인사발령이 있었고요.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기습적으로 한번 문의해 볼까요? 자, 우리가 입사 지원자의 지원서를 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정보는 수집할 수 있어요 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받으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맞아요. 주민등록번호였었습니다.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강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수집한 개인정보들, 이용자든 근로자든 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 보관하는지 자세하게 행정적인 업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요. 감사합니다.